수십 년 전 인류는 믿기 어려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 어떤 모험보다도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을 뚫고 지구 너머 저 먼 우주 공간에 있는 달에서 아주 작은 돌멩이들을 가져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해 보이는 돌멩이들이 우리에게 밝혀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단 하나의 샘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행성 지구의 기원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작은 돌멩이들이 품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우주의 비밀을 파헤쳐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주와 지구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 몇 그램의 표본이 인류의 과학적 지평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시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밤하늘에 떠오른 달은 언제나 경외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는 밤하늘에 떠오른 저 은빛 구체를 보며 수많은 상상과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 20세기 중반, 인류는 드디어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달에 직접 가닿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냉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였고 그 정점에는 바로 달 착륙이라는 위대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지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달 착륙은 단순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심오한 과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달의 표본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당시 과학자들은 달에 대해 어떤 추측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달이 지구처럼 오랜 화산 활동의 흔적을 품고 있거나 심지어 우리 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거라는 추론들을 지배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만큼 분명 지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던 셈이죠. 때문에 달에서 가져올 돌멩이들은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고 달의 진짜 모습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중 하나인 아폴로 미션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우주 비행사들은 미지의 세계인 달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정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우주선 안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달 궤도에 진입했고 마침내 인류는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우주 비행사들은 두꺼운 우주복을 입고 낯설고 거친 달 표면 위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헬멧 속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들은 특수하게 고안된 도구들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달 암석과 흙을 채취했습니다.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을 테죠. 우주복의 한계, 장비 조작의 어려움, 그리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생명을 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인류가 수천 년간 품어온 달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열쇠임을 알았기에 그들의 손길은 더욱더 신중하고 간절했을 겁니다. 그렇게 인류는 마침내 달의 조각들을 안전하게 샘플 컨테이너에 담아 지구로 귀환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토록 어렵게 가져온 달의 표본들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달의 조각들은 인류의 품에 안겼지만 그 여정만큼이나 중요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죠. 혹시 모를 미지의 생명체나 지구 오염 가능성 때문에 달에서 온 암석들은 철저한 격리시설에서 봉인된 채 다뤄졌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처럼 전 세계 과학자들은 숨죽이며 이 작은 표본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해소해줄 열쇠가 드디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봉인이 해제되고 인류는 달의 심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그리고 정교한 분석 장비 속에서 달 암석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첫 분석 결과는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달 암석은 지구에서 발견되는 어떤 암석과도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물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생명의 근원인 물이 달에는 극히 드물었죠. 게다가 산화되지 않은 순수한 철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달에 대기가 없었으며 물과 같은 산화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흔히 지구의 암석에는 철이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이런 결과는 과거 달이 활발한 화산 활동을 겪었거나 지구와 유사한 초기 진화를 거쳐 생명의 가능성을 품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추측들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생명 활동이 전혀 없는 차갑고 죽은 행성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의 흥분에 휩싸였죠. 이 작은 돌멩이들이 우리에게 달의 본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니까요. 이로써 달은 그저 밤하늘의 아름다운 존재를 넘어 우리 태양계의 혹독한 역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달 암석이 품고 있던 가장 결정적인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위원소 비율이었죠. 다양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동위원소 비율은 마치 행성들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분석 결과 달의 암석은 지구의 암석과 놀랍도록 유사한 동위원소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달이 지구와 어떤 형태로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했죠. 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으로 미묘한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달이 단순히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분열설이나 혹은 초기 태양계를 떠돌던 천체가 지구의 중력에 붙잡혔다는 포획설 같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단순히 떨어져 나갔다면 모든 성분이 거의 동일했어야 하고 포획되었다면 동위원소 비율이 지구와는 확연히 달랐을 테니까요. 이처럼 기존 학설의 한계에 부딪히자 과학자들은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의 태동기에 벌어졌을 법한 드라마틱한 가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거대 충돌 가설, 즉 자이언트 임팩트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태양계 초기에 지금의 화성만 한 크기의 거대한 천체가 막 형성되던 원시 지구와 강력하게 충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뜨겁게 끓어오르던 원시 지구와 거대한 운석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으며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지구의 멘틀 일부와 충돌 천체의 파편들이 우주 공간으로 엄청나게 흩뿌려졌을 겁니다. 달에서 가져온 그 작은 암석 조각들은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로 돌아온 이 귀한 샘플들을 지구의 암석과 아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두 천체의 동위원소 비율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달이 지구와 어떤 식으로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이 동위원소 구성은 기존에 우리가 상상했던 달의 탄생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엎을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오랫동안 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열설이라는 것이었죠. 이 이론은 태초의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전하면서 마치 원심분리기에서 물질이 떨어져 나가듯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달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달이 정말로 지구의 한 부분이었다면 두 천체의 동위원소 비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달 암석의 정밀한 분석 결과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의 암석과 너무나도 비슷하면서도 어떤 특정 동위원소의 비율은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이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바로 분열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퍼즐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달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기존의 가설들이 흔들리던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흔든 거대 충돌 가설, 자이언트 임팩트 하이파서시스, 이 강력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약 45억 년 전, 우리 태양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원시 행성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합쳐지며 거대한 몸집을 키워나가던 그야말로 우주적 난장판이 펼쳐지던 때였죠. 바로 그때 지금의 화성만큼이나 거대한 크기의 원시 행성, 가상의 천체 테이아가 막 형성되던 원시 지구와 엄청난 속도와 에너지로 충돌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충돌의 규모는 인류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거대한 두 천체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상상조차 불가능한 에너지를 뿜어냈을 테고요. 마치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용광로가 폭발하는 듯한 장엄하면서도 파괴적인 장관이 펼쳐졌을 겁니다. 이 격렬한 충격으로 인해 원시 지구의 멘틀 일부와 충돌 천체의 파편들이 순식간에 우주 공간으로 엄청나게 흩뿌려졌을 겁니다. 뜨겁게 녹아내린 암석과 가스, 그리고 금속 파편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된 것이죠. 이 막대한 양의 잔해들은 지구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지구 주위를 거대한 띠처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뜨겁게 달궈진 파편들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점차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무수히 많은 작은 조각들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어 나갔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다시 한번 발생하며 거대한 용암바다를 형성하기도 했을 테고요.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이 파편들이 굳건히 뭉쳐지고 식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달이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구와 함께 태어난 형제라기보다는 지구의 일부와 다른 행성의 잔해가 합쳐져 새롭게 만들어진 자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에서 가져온 이 작은 암석 조각들은 바로 이 거대하고 폭력적인 우주적 사건의 생생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구와 달의 동위원소 비율이 유사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것이 바로 거대 충돌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죠. 만약 단순히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동위원소 비율이 거의 동일해야 할 테지만 충돌 천체의 물질이 섞였기에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생겨났다는 설명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또한 달 암석에서 물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산화되지 않은 철이 풍부하게 발견된 점도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거대한 충돌의 엄청난 열기는 모든 휘발성 물질, 즉 물을 포함한 가벼운 성분들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렸을 테고 지구의 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산화되지 않은 철이 멘틀에 녹아들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니까요. 이처럼 단 몇 그램의 달 암석이 기존의 모든 가설을 뒤엎고 인류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태양계의 폭력적이고 장엄한 탄생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인류는 달의 샘플을 통해 비로소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격렬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태초의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이죠. 이 작은 돌멩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구와 달의 탄생에 대해 완전히 다른, 어쩌면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단 몇 그램의 암석 조각이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순간이었죠. 이처럼 달에서 가져온 작은 암석 조각들은 기존의 모든 가설을 뒤흔들며 인류의 우주관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 돌멩이들이 품고 있던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지구와 달의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동위원소 비율이었죠. 이 수치는 달이 단순히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달이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형성된 것이라면 두 천체의 동위원소 비율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달 암석은 지구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분명히 구별되는 독특한 화학적 서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당시 지배적이던 분열설과 같은 기존의 달 형성 이론들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분열설은 태초에 빠르게 자전하던 지구가 원심력에 의해 일부 물질을 떼어내 달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달 암석이 보여준 동위원소의 미묘한 차이는 이 가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마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가 유전자는 같지만 성장 환경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달까요? 그러나 달의 경우는 그 차이가 단순한 환경적 요인이 아닌 태생적인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 충돌 가설, 즉 자이언트 임팩트 가설이 강력한 해답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이 가설은 약 45억 년 전, 아직 뜨겁게 끓어오르던 초기 지구의 화성 크기만 한 거대한 천체가 비스듬히 충돌했다는 극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당구공 두 개가 우주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부딪히는 모습과 같았을 겁니다. 이 충돌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지구의 멘틀 일부와 충돌 천체의 파편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잔해 구름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다가 서서히 뭉쳐져 오늘날의 달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틱한 충돌 시나리오는 달 암석에서 발견된 모든 의문점을 마치 정교한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주었습니다. 먼저, 지구와 달의 동위원소 비율이 유사하면서도 미묘하게 달랐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충돌 과정에서 지구의 물질과 충돌 천체의 물질이 뒤섞였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서로의 흔적을 공유하는 독특한 화학적 지문을 갖게 된 것이죠. 마치 두 가지 색깔의 찰흙을 섞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색이 되기보다는 두 색의 특징을 모두 지닌 오묘한 빛깔이 되는 것과 같달까요? 이 미묘한 차이가 바로 거대 충돌의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달 암석에서 물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산화되지 않은 철이 풍부하게 존재했던 이유 또한 거대 충돌 가설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엄청난 충돌 에너지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열기는 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휘발성 물질, 특히 물과 같은 가벼운 성분들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렸을 겁니다. 마치 뜨거운 오븐에서 빵을 구울 때 수분이 증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충돌 시 지구의 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산화되지 않은 철 성분이 멘틀에 녹아들어 있었고 이 멘틀 물질이 달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달이 지구의 표면 물질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 깊숙한 곳의 물질까지도 충돌의 여파로 솟구쳐 올랐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단 하나의 가설이 그토록 많은 과학적 미스터리들을 일거에 해결해 주었던 겁니다. 달에서 가져온 단 몇 그램의 암석 조각들은 인류에게 그저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계 탄생의 순간, 격렬하고도 장엄했던 우주적 사건의 생생한 타임캡슐이었던 셈이죠. 이 작은 증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달의 기원과 우리 행성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이토록 작은 물질이 인류의 과학적 지평을 이토록 극적으로 확장시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놀라운 발견은 인류가 우주에 대해 품고 있던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행성이 어떻게 탄생했고 밤하늘을 밝히는 달은 또 어떤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태초의 혼돈과 창조의 순간을 엿보게 해준 것이죠. 이는 인류의 지적 탐험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을 단순히 밤하늘의 아름다운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달은 우리 지구의 과거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서이자 우주적 규모의 대사건을 기록한 거대한 기념비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품고 있던 이야기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진정으로 경이로운 지식의 확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